아니다 싶으면 바로 발을 뺄 준비. 보름 남아있는데 네. 티켓 쓸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해야죠. 한번 찾아보는 걸로? 네. 지원해볼 만한 수준인지 좀 판단할 수 있게 네. 좀 금액을 좋아요. 정해드릴게요. 정해드리세요. 제가 좀 잘 맞추는 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3기 신도시를 두고 보기보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네네. 특히 큰 게 뿌릴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당에서는 1,000만 원 이하 당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이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또 조금이라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분으로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디테일한 내용은 앞서 촬영한 영상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정말로 이제 사전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실 만한 내용, 디테일하고 실용적인 내용을 좀 네. 준비를 드릴게요. 실전으로요. 실전으로. 네. 7월부터 이제 인천 계양이랑 남양주, 성남, 복정, 청계, 위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당첨될 수 있는 스펙인가? 아, 스펙인가 네, 보죠? 네, 스펙 확인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 넣어봐도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무조건 3기 신도시만 노리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동안 시간을 버렸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번 맛봐도 되긴 한데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발을 뺄 준비 네. 하셔야 됩니다. 청약의 통장에 준비가 안 됐다. 그럼 가장 강력한 거 찌트키를 쓰는 거죠. 네. 부모님한테 아직도 증여를 안 받았다고 하면 증여받는 방법이 있다. 네. 근데 그 증여는 현재는 청약 저축이 가능하죠. 이 공공 분양에 청약 가능한 게 종합저축하고 청약 저축이잖아요. 네, 주택 청약 저축에 승계받아도 별로 효력이 없어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2009년도부터 가입이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딱 만 12년 됐어요. 대봤자 풀로 채워도 1,460만 원 정도가 최대 금액이에요. 증여받아도 의미 없고 사실 부모님이 아직 이제 살아계시면 증여를 못 받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은 주택을 갖고 계시고 근데 오래된 20년 이상 된 청약통장이 있다. 그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가 되거든요. 청약저축은 가능해요. 근데 부모님이 무주택자이거나 뭐 이런 조건이 필요한가요? 증여받을 때? 같은 세대 구성원이면 돼요. 처음 분양하는 지역이 계양이다 네. 라고 하면 자녀는 이미 인천에 살고 있어요. 그 경우는 거주 기간을 나중에 또 못 채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 집으로 와서 청약저축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면은 뭐 할머니 통장도 증여받을 수 있나요? 같이 살고 있으면 가능한가요? 근데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엄마가 자녀한테 뭐 이런 식으로 증여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여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이게 금방이에요. 지금 보름 남아있는데 네. 티켓 쓸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해야죠. 한번 찾아보는 예. 걸로? 네. 아, 네네. 바로 됩니다. 어느 정도 스펙이 되고 내가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분들은 마지막에 혹시 실수해가지고 뭐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 일단 있어야지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0만 원만 있다. 모집 공고 나오기 전에 한 400만 원 추가해서 최종 600만 원만 채워 놓으시면 네. 생애 최초도 청약이 돼요. 네, 그런 네. 것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공급이 워낙 많으니까 일반공급 디테일로 들어가면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전청약 단지별로 그 일반공급 물량 얼마나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말 최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는 건데 네네. 우선은 3기 신도시의 홈페이지 네.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 그대로 따오게 되면 7월이 인천 계양이 1100세대인데 네. 1100세대 중에 300세대가 신혼희망 타운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네. 자, 800개가 이제 사전청약, 거기서 15%가 일반 분양이에요. 네. 그럼 120개입니다. 아, 1100 중에 120. 네, 120개. 근데 여기서 그 서울하고 인천은 그 당해 지역에서 50%를 뽑고, 네. 그다음에 경기 지역에서 50%를 뽑잖아요. 그럼 계양 같은 경우는 60세대는 인천, 아, 60세대는 경기, 수도권, 네. 서울 포함해서.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 60 그쵸. 가구 중에서 확률을 노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맞습니다. 1100개 중에 60. 네. 그래서 디테일하게 숫자로 분석하기 전에 네. 아마 첫
분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인천 당에는 제끼더라도 서울 경기에서 한 몇 명이 들어올 것 같으세요? 그 몇만 명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쵸. 3만 명 안 될까? 3만 명 계산해도 네. 이게 몇 대 몇이에요? 60명. 3만 나누기 60 해보세요. 500대 1이에요. 네. 답이 안 나옵니다. 아, 이게 한 번에 막 만 세대 딱 공급해서 3만 세대다. 그럼 3대 1 해볼 만 하잖아요. 네. 근데 단지별로 하다 보니까 뭐 3만에서 15만, 20만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가밀지구 마크베를 기억하시죠? 네. 그게 경쟁률이 엄청 높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슷한 급이 들어온다고 봐도 돼요. 20만 명이 빡.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다 합쳐도 지금 몇백 가구가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 다음에 7월에 예정된 게 네. 그 위례 청계하고 위례가 있는데 전부 다 그 신혼희망타운 물량이고 네. 남양주 진접하고 성남 복정 정도만 또 사전청약 물량이 있지만 각각 1200세대, 각각 600세대. 네, 아무래도 그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이지만 네. 성남 복정이 약간 분당의 대체 공급으로 부상되면 경기 남부권 사람들이 또 청약을 많이 들어가겠죠. 네, 성남 복정에. 예, 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굳이 아니더라도 사전 청약 동네 중에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경쟁률은 뭐 수백 대 1은 그냥 기본 넘어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량이 있고 이제 당첨되실 분이 있으니까 하긴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하나 그 나머지 물량 또 특별 공급이잖아요. 네, 특별 공급에서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죠. 네, 네, 몇 가구나 나오는지 네. 내가 어느 타입으로 어떻게 뭐 지원을 해야 될지는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고 어쨌든 일반 공급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뭐 이런 네. 얘기셨습니다. 그래서 납입 인정 금액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기자님이 이제 감사하게도 제 거 인용해 주셔서 한번 올려주셨잖아요. 뭐 이게 3기 신도시마다 네, 예산 네. 커트라인. 근데 그 컷보다 더 높아질 것 같아요. 4월 시세하고 현재 6월 시세하고 집값이 뛰었죠. 올랐습니다. 3기 신도시는 공공분양이고 정부에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2년 전, 3년 전 분양가로 치는데 시세는 계속 높아지니까 이 갭을 메꾸려고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다 계속 넣는 거죠. 계속 경쟁이 높아지면 어떤 컷이든 무조건 다 높아집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네. 본인이 가능한 지원해볼 만한 수준인지 좀 판단할 수 있게 네, 좀 금액을 좋아요. 네, 정해드릴게요. 정해드리세요. 제가 좀 잘 맞추는 편이잖아요. 네네, 잘 맞추시더라고요. 인천부터. 네. 이게 아. 당해랑 근데 저기 경기도랑 나눠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쵸. 네.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인천은 이제 네. 계양신도시의 대체가 좀 있어서 그래도 1,500에서 1,800 정도면 당첨이 되지 않을까. 당해 기준으로. 예, 당해 기준으로요. 네, 그리고 예, 수도권은 사실 인천을 둘러싼 애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강을 건너려면 고양시, 파주시가 나오는 거고 웬만하면 근데 안 건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인근에서 서울, 강서, 양천에서 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감안하면 한 2,000에서 2,200 정도 되지 않을까. 당첨 가능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지원해 봄직한? 지원은 누구나 가능하니까요. 당첨 가능한. 네네. 남양주는요? 일단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1, 2가 있잖아요. 네. 인천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3, 400은 높여야 될 것 같은. 남양주 인기가 예. 더 높을 것 같다. 네. 그 시세가 형성되는 게 강남부터 시작해서 강동, 미사, 남양주, 다산 신도시 가잖아요. 그럼 다산 신도시하고 비슷한 급으로 보게 되니 그럼 다산까지는 시세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면 시세가 10억 넘었는데 분양가는 한 6억 나온다. 네. 그럼 거의 반값이잖아요. 60% 네. 가격. 근데 그거에 따라서 청약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거죠. 그 청약 가능 인구수가 남양주로 둘러싼 구리, 또 멀리 가면 이제 의정부 양주, 또 밑으로 가면 하남하고 용인 성남까지 서울을 포함해서 그럼 범위가 좀 더 커져요. 네. 근데 남양주 자체 인구가 적기 때문에 당해 청약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그거 감안해서 네. 일단 계양보다는 3, 400 정도 높을 것 같고 경기 지역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한 2,400, 2,500 이상 정도 될 것 같아요. 경기권에서 당첨이 되려면 2,500 이상은 네. 돼야 한다. 지금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네. 2차가 10월에 있고 3차가 11월, 4차가 12월 이래가지고 어쨌든 네. 쭉 보시는 분들이 같이 준비를 할 것 같아가지고 큰 게 일단 3차의 교산이 있잖아요. 150개 기준으로 보면 30%인 45세대가 하남, 그 다음에 20%인 30세대가 경기, 50%인 75세대가 기타 지역. 기타라고 하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 경기 6개월 거주자, 서울, 인천 포함이니까 굉장히 작죠. 아마 이 커트라인은 하남 그 당에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하남당에는 뭐 2천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무조건 2천 넘었고요. 경기는 작게 뽑는데 범위가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수요층이 두터워요. 작게 뽑는데 그래서 2,800에서 3,000까지도 예상은 되고요. 그 다음 기타 지역은 범위는 넓지만 세대 수는 많아요. 그럼 여기서 서울에 있는 동쪽에 위치한 분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3,000은 넘지 않을 것 같은데 2,800 전후가 네. 되지 않을까. 과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이 교산이 교산이 가장 높은 컷을 보일 것 컷으로. 같습니다. 그 나머지 뭐 장상이나 부천이나 대장은 이런 데는 더 낮춰도 돼요. 500에서 1000 정도 쭉 낮춰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은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올해 말까지가 예정치가 나왔고 네네 아직 이후는 예, 안 나왔죠.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느낌이 뭐냐면 우선 개항으로 스타트를 하고요. 그렇죠. 일단 많이 네. 넣어볼 것 같아요. 일단 덜 넣을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예, 왜냐면 소위 말해서 모두가 원하는 이제 중심지 아니면 뭐 서울 초인접 이런 것보다도 네. 인천이라는 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분양에 인천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간을 보고 10월 달 네 2차가 10월에 있죠. 네, 2차 때 남양주 왕숙이 입지가 좋잖아요. 이때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처음이라서 조금 눈치 보기를 할 수도 있다. 예, 간 좀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3기 신도시를 두고 보기보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네네. 그 2차에 10월달 분양 예정인 거 인천 검단하고 파주 운정, 특히 파주 운정 같은 게 꾸릴 수가 있어요. 어떤 예. 점에서? 일단 2기 신도시고요. 네네. 운정. 근데 사전청약 대상이 포함됐잖아요. 파주 GTX A가 들어가는 그쪽이 아니라 더 위에 있는 파주 운정 3지구예요. 네. 그러면 입지가 더 빠지거든요, 이쪽으로. 그러면 입지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덜 청약하지 않을까. 이 경우에는 파주 당에서는 1,000만 원 이하 당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게 틈새예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네. 거 꼭 파주 사시는 분들 있다면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물량도 1,200가구면 그 중에서는 그래도 꽤 되는 편이고 꽤 많습니다. 네. 한번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1월 달에 양주 회천 같은 지역도 네. 파주 운정 3지구와 비슷한 좀 포지션이다. 약간 틈새 전략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이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뭐 신이타에서 이제 거주 요건 점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사전 청약을 기준으로 하는지 본 청약을 기준으로 하는지 이걸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사전 청약 기준대로 보겠죠. 네, 예. 본 청약이 아니고 사전 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점수는 계산을 하시되 당의 거주 요건을 일단 채우지 않았더라도 본 청약까지 채울 수 있다면 네. 당의 지역으로 접수는 가능하다. 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가점은 사전 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이거. 네, 그리고 만약에 2년 채우지 못했어요, 본청약 기간까지. 네. 그러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좀 축을 열어준 게 다른 민영 아파트에 당첨이 돼도 지원이 인정된다. 가능하다? 예. 네. 그렇게 해도 해지를 좀 하는 편이 좋죠. 그러니까 사전 청약으로 당첨이 된다고 해도 다른 본 청약 일반 공급에 특별 공급 지원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 식으로 해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거주 기간을 2년을 채웠다면 본 청약 당시에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걸 엄청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쭤보시니까 예치금이나 선납금 이런 거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당일에 넣어도 되는지. 그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당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경험상으로는 그 은행 시간이 끝날 때 전까지. 네, 네. 네, 그 데이타임. 그래서 네. 보통 4시까지겠죠. 예, 그 전까지 예치금 하시고 이제 은행 직원 확인하셔서 인정이 됐는지 확인.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미리 준비하는 게 낫잖아요. 전날까지는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거주지를 안 옮기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 중에 많은 것이 아직 이사를 하지 않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는 3기 신도시 포기해야 하냐? 답 좀 해주시죠. 포기하세요. 자, 포기하셔야 하나요? 네, 기준이 있는데 네. 그 공공분양의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선택은 두 가지죠. 더 조건이 빡빡한 신혼희망타운, 약간 더 느슨해 보이는 신혼특공. 신혼특공. 그리고 생애 최초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네. 거기서 선택을 해보는 건데 만약에 자녀가 없거나 점수가 신혼특공 낮다라고 하면 무조건 생초로 가는 게 나아요. 무조건이고요. 거기서 이제 추첨으로 뽑으니까. 예, 그렇죠. 그다음 점수가 높고 뭐 소득도 우선 소득 기준에 포함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신택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공공분양 만점 점수는 13점이에요. 아, 네네. 12점 이상은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신혼특공 기준으로 예, 12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조금 더 이따가 여쭤보고 본청약은 또 2, 3년 뒤에 있잖아요. 지금은 네. 사전청약이고 그럼 지금이라도 이사를 가면 네. 본청약 때는 가망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한번 따져볼게요. 그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처럼 2기 신도시의 블럭 지정한 거 보면 1000세대급, 2000세대급 이렇게 분양을 해요. 예를 들어 1000세대급을 분양한다라고 치면 그 중에서 특별 공급이 신혼부부가 20%예요. 그 본청약 때 1000세대를 분양한다고 가정하면 그 중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그 20%로 200세대, 네. 200가구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해 기준 30% 뽑고요. 네. 그러면 60세대, 60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사해도 되는 분들은 우선 소득 기준이나 아니면 점수제에서 이제 높은 점수들, 이분들은 당장은 예를 들어 서울인데 하남 교산의 본청약을 노리고 들어가도 이제 지금 이주해도 되긴 하고요. 네. 대신에 문제는 혼인 기간 7년 이내가 그쵸. 본청약이 언제일지 몰라가지고 네, 걸릴 미리 수도 이사를 있죠. 해도 그것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미래를 위해서 그 아예 사전청약 대상이 아닌 3기 신도시 본청약, 네. 본청약 그 민영 아파트를 분양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현재 기준이 청약 총 세대 대비 20%가 신혼특공에 배정돼 있고 네, 민영의 기준으로. 네. 이 신특 당첨자 선정 기준은 자녀 수 경쟁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2 또는 3명이어야 되겠죠. 본청약을 한 5년에서 10년 사이 뒤로 보고 그 이후에 가족 계획을 세워서 2자녀 또는 3자녀가 될 것 같다라는 분들은 신혼특공 또는 다자녀 이렇게도 계획은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긴 플랜이라서 저랑은 사실 안 맞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청약에 본청약 날짜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 본청약 예정이긴 해도 그 일정을 보면서 자녀 계획이나 혼인 기간 등을 좀 고려해서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기 신도시 포기한 분들도 이미 많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 3기 신도시 외에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만한 물량이 있을까요? 우선 서울 제외하고는 다 희망이 있어요. 음, 네, 서울은 물량이 있긴 한데 특히 이제 상반기 분양 거의 안 해서 하반기에 조금 나올 것 같긴 네. 합니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거는 사전 청약하고요. 일반 공급을 막 섞어서 한 주 안에 다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전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네. 3기 신도시하고 그냥 일반 네. 민영 분양하고 네, 그래야지 수요자가 분산되거든요, 청약자가. 그렇죠. 네. 그러면 모두가 해피해요. 컷이 다 내려가거든요. 음. 네, 그렇게 될 경우가 가장 좋고 이문이나 장위 같은 지역이 서울에서는 좀 많이 분양하는데 예를 들어 교산이랑 겹친다. 그럼 너무 땡큐죠. 그럼 가점 네. 더 내려갈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의 가점은 67에서 69점은 기본 깔고 간다고 보고요. 서울. 네, 서울에서 겹치게 되면 한 2점 정도는 내려간다. 네, 그래도 높긴 하죠. 그래서 이 기준을 말씀드린 이유가 서울에서는 결론은 65점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네. 예. 물량 있긴 해도 지금 말씀드린 이문하고 장위 정도가 일반 공급 세대가 1000세대급 전후고요. 나머지 서울 재건축 재개발이 일반 분양할 때는 수십 세대에서 1, 200세대 정도가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마치 오늘 녹화하는 날이 원베일리 1순위 청약날이에요. 아, 맞습니다. 예. 17일이죠, 오늘. 그러면 안 봐도 뻔하죠. 이런 경우가 서울에서 많기 때문에 일단 서울은 포기. 나머지 경기 지역에서는 당첨이 매우 쉽다. 경기 네. 거주하시는 분들 말씀이신 네, 거죠? 경기 거주. 그래서 3기 신도시를 포기했었더라도 하나하나 그러면 따져볼게요. 3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에 일반 분양이 있는지. 근데 하나면 좀 안 좋긴 해요. 왜냐면 하남 C구역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남은 게. 남은 게 한 2년 안에 분양할 것이. 일반 매매로 돌려야 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그분들은 아마 지역을 바꾸거나 아니면 점수를 높일 때까지 무주택을 더 유지하시거나 뭐 그런 방향으로 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는 계약을 굳이 안 기다려도 되는 이유가 이번에 분양하는 미니 신도시급의 용현 하객지구 CTOCL도 분양을 9개 중에 2개가 끝났고 7개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민간으로. 네. 그 다음에 계양구나 부평구나 미추홀구에서 곳곳으로 나오는 재개발 일반 분양들이 또 많아요. 인천은 계속 분양지가 많아서 계양을 포기해도 괜찮다. 지금부터 계속 청약을 구도심 재생에 들어가도 된다. 네. 예. 그리고 과천은 너무 처참하니까 네. 다시 더 빼고요. 그다음 부천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하는 게 많이 없어요. 네. 그러면 부천은 그래도 괜찮은 게 인천도 가깝고 서울도 가깝고 안양도 가깝고 기타 경기 지역도 가깝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매매로 돌리기 좀 쉬운 구조가 돼 있고요. 고양시 창릉 같은 경우도 고양시 분양이 좀 많아요. 네. 장항지구 신이타를 분양했었는데 일반 분양도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 대공 역세권이나 능곡 재개발, 그다음 원당 재개발이 언제 분양할지 모르는데 또 분양을 남아 있고. 네, 그래서 고양 시민도 땅덩이는 넓고 분양지가 많고 인구는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 성남이나 수원에 비해서 분양할 게 많다. 네, 정리. 안산도 그 4호선 라인 그 위아래로 해서 재건축이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일부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일반 분양 물량은 좀 작아도 그 동네에서의 청약 열기는 크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곳곳에 조금씩 남아 있는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그래도 당첨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나머지 물량, 일반 물량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이 유리하다. 네, 유리하다. 이런 거죠. 3기 신도시가 포함되지 않는 다른 경기 지역은 어떻게 하냐. 근데 그 동네에서도 분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1순위는 동네를 좀 사수해라. 분양 나오는 것들 뭐가 있는지 미리 검색하는 네.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갈림길에 놓인 분들이 이제 예비 신혼부부인데 그러니까 네. 신혼특공에서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로 밀리잖아요. 네. 예비 신혼부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이분들은 그 신특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희망 고문인지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달날 것 같으면 넣어도 되고요. 네. 네, 취하할 것 같으면 넣어도 의미가 없다. 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에서 13점 네. 만점에서 자녀 수가 3점이에요. 근데 예비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으니까 빵점. 네. 3점 빠지죠. 10점. 그다음 혼인 기간도 점수가 최대 3점인데 예비 신혼부부는 0점으로 되겠죠. 네. 네, 3점 또 빠져요. 네. 7점. 나머지 점수가 만점을 해도 7점이 돼요. 근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기준은 점수 순으로 끊잖아요. 네. 동점자여야지만 뺑뺑인데 추천. 네. 그쵸. 근데 7점까지 동점자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동점자는 12점, 13점에서 나오겠죠. 만점 또는 1점 빠진 상태에서 나오겠죠. 근데 제가 네. 잠깐 헷갈리는데 1순위, 2순위 배분이 아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1순위에서 미달이 네. 안 나면 거기서 끝이 그쵸. 거죠? 신혼희망 타운에서가 1순위, 2순위 배분이 있는 거고 네, 신혼특공은 네, 신혼특공은 그냥 점수 순으로 네, 자릅니다. 그냥. 그러면은 미달이 안 나면 그냥 예시는 그냥 바로 자동 탈락. 네, 자동 탈락.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달이 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그럼 지금이라도 혼인 신고를 하면 가망이 있어요. 1순위로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가구 소득을 80%라고 하고 네. 1점. 네. 자녀 수가 당장 결혼했으니까 아이가 없겠죠? 네. 0점. 없어요. 해당 주택 건설 거주 기간이 3점이라고 이라고 칠게요. 주택 청약 납입 횟수도 24회로 3점 칠게요. 막 결혼했으면 3점. 네. 10점이에요. 10점. 나쁘진 않은데 아까 그 약간 떨어지는 곳 있죠. 그런 곳은 넣어도 되지만 초인기 지역은 넣어도 역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보통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공공 분양에서 신혼 특공이 있고 생애 최초 특공이 있고 네. 또 아니면 신혼 희망타운을 지원을 해도 되고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먼저 가장 고민을 하시는 게 이번에는 근데 신혼 희망타운하고 공공 분양을 같이 넣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혼 희망타운도 있고 공공 분양도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넣을 수가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신혼 희망타운이 경쟁이 더 치열할까요? 신혼 특공이나 생애 최초가 더 치열할까요? 이것도 역시 가점으로 봐야 되는데 네. 우선 신혼희망 타운은 1단계, 2단계인데 네. 1단계의 만점이 9점이에요. 근데 9점을 먹고 들어간 사람들이 경쟁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만점 정도는 돼야 승산이 있다는 네, 승산이 있어요. 어차피 가구 소득 기준에서는 이거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신혼희망 타운은 3점이 만점이고 네. 신특은 1점이에요. 그 소득 기준이요? 예, 소득 기준으로요. 네. 추가되는 점수가 신특이 조금 작죠. 그 신혼희망 타운의 그 1단계 점수가 9점 만점인데 네. 9점 중에 3점이 가구 소득이에요. 근데 가구 소득이 월 평균 이제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인 경우에 3점이에요. 근데 신특은 80% 이하인 경우에 1점이에요. 그게 추가 점수가 되기 때문에 아예 소득이 낮아버리면 신이타가 더 유리하고요. 유리하고, 네. 그렇군요. 나머지 해당 시도 거주 기간, 납입 인정 횟수는 동일하게 3점씩 얻어가요. 그러면 아예 다른 조건을 이제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소득이 엄청나게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신이타가 더 유리하죠. 그것도 좀 판단을 그러니까 각각 그 신입하고 신혼특공의 가점 배분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공공 분양 그럼 넣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있고 신혼부부 특공이 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좀 고민을 할까요? 이제 보통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고 뭐 하실 텐데 전략을 네. 각각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10점이 안 된다. 신혼 특공 기준으로. 네, 신혼특공 기준 10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생애 최초가 낮고요. 네. 이건 지역 막론하고. 하나하나 찍어드릴까요? 네. 엄청 많은데. 찍어드릴 수는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네. 일단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신특 기준 13점 만점으로 11점 정도면 신특이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럼 남양주는 12점 안 되면 생초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냥 부천 대장도 12점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신특 넣으려면. 네. 고양 창릉도 한 12점이 안 되면 생초가 낫다. 교산 과천 같은 경우는 13점이 안 되면 힘들다. 네. 네. 장상은 그보다 더 기준 낮춰도 되거든요. 현재 기준에서는 한 10점에서 11점 정도 안 되면 생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점수를 계산해가지고 물론 이거는 예상치예요. 하지만 네, 좀 가늠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녀가 3명인 분들은 이제 다자녀 특공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혼인 기간이 또 7년 이내면 신특도 넣을 수 있고. 맞아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신혼인 특별공급이 혼인신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수가 좀 빠지잖아요. 네. 자녀가 많으면 오히려 더 점수가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혼인 기간이 6년, 7년 됐다 네. 라고 했을 때는 다자녀 특별공급이 나을 것 같고요. 혼인 기간이 좀 짧다 라고 했을 때는 신혼부부 네, 특별공급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점수를 또 계산해봐서 보통 12점, 13점에서 만점자끼리 경쟁이잖아요. 12, 13점이 안 되면 그냥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전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100점 만점이거든요. 다자녀 네. 특별공급도. 근데 이것도 점수로 굳이 따지면 현재 공공분양하고 일반 공급을 막론하고 80점 이상이면 지금도 무적통장급이에요. 다자녀 특별공급이. 예를 들어 다자녀 특별공급이 80점인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10점이에요. 그럼 당연히 다자녀 특별공급 가는 게 낫고, 여기서 가장 애매한 게 뭐냐면 신혼 특별공급이 11점인데 네. 다자녀 특별공급이 한 65점이에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다자녀로 가는 게 낫다고 보고, 만약에 신특이 10점이 넘어가는데 다자녀 특별공급이 50점 언저리에서 밑으로 간다라고 하면 신특이 나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기준들이 제가 막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것 같잖아요. 다년간에 네. 제가 빅데이터. 2013년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네.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네,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예.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가점을 좀 계산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비교를 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네. 신혼특공이 10점인데 생애 최초 일반 공급 30%에 해당한다. 그럼 어디 넣는 게 그러면 생초가 낫죠. 생초? 예. 네. 신혼특공 10점도 그거는 3기 신도시 기준에서 계양하고 장상 빼고는 다 10점 생초가 이상이 날 것 같고, 같아서, 예. 예. 그 이하면 신특을 좀 해도 된다. 납입 인정 금액이 됐고 뭐 신혼특공에서도 이제 뭐 어떤 점수가 됐는데 네.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분들이 있잖아요. 만점은 아닌 정도. 네. 그런 경우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좀 당첨 확률을 높일 때 보통 네. 못난이 타입을 막 고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못난이 타입이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크게는 저는 3가지로 보거든요. 이미 일반화가 됐어요. 평형 이런 걸로 나누나? 뭐 판상형 뭐 이런 것도 있고. 일단 평형하고 세대수하고 향인데요. 네. 평형은 말씀하신 대로 판상이나 타워냐 이 차이인데 아무래도 판상이 인기가 많잖아요. 네. 타워가 그냥 알고서도 사람들이 잘 청약 안 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세대수가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잖아요. 보통 많은 걸로 많이 몰려요. 그 다음에 향, 특히 판상형은 북쪽으로 날 일이 없어요. 남향이거나 남동, 남서거나 네. 아주 취약한 경우가 정동향, 정서향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판상형에서는 소위 말해 구멍이 없는데 오히려 막히는 경우 앞에 조망이. 근데 그 타워형 같은 경우는 그 북동향, 북서향으로도 작은 방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이제 향을 얘기했지만 타입이랑도 연관이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짬뽕에서 가장 취약한 거 위주로 청약을 하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다. 그러니까 역선택이 오히려 역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세대수가 압도적으로 적을 때 좀 그런 편. 네. 예를 들어 5개, 6개, 7개 뽑는 타입이 있다. 네. 분명히 있거든요. 네. 아까 우리 쪼개봤잖아요. 한 네. 60개인데 그 중에서 타입이 한 5개로 쪼개지면 실제로 되게 그렇네요. 한 자릿수의 평형을 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거는 복불복이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나쁠 수도 있고. 네. 근데 과거에 좀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오히려 1개 또는 2개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웃기죠. 특히 펜트하우스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막 84가 만점 69점인데 펜트가 40점대 나오고 이러기도 해요. 어, 일반 분양에서는. 네. 네,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이거는 세종에서도 많이 그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5개 이하의 네, 한두 네. 개를 분양하는 것도 좀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애매하면 로또를 노려보고 그냥 한두 네. 개 뽑는 게 넣는 게 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점수가 애매했는데 좀 타입을 잘 골라가지고 당첨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지방 분들도 보시잖아요. 네. 네. 청주 오송역 그 8억 원 센트럴시티를 분양했어요. 오늘 당첨자 발표이 나왔었는데 5구 A, B, C, D 타입이 있었고 A, B, C 타입은 20점대 컷이었고 네. D 타입은 40점대 컷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그 경우에는 당연히 수강생 중에 한 분은 33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5구 D 타입을 하지 말고 나머지 평형에서 하는데 골라 잡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거에 대한 배경은 평형일 수도 있고 향일 수도 있고 일단 면적 기준은 다 똑같다 보니까 세대수 차이에서 변수가 일어난 거죠. 그런 케이스가 아주 최근에 있었고 뭐 개포 같은 경우도 네. 3구, 4육, 그렇죠. 뭐 그런 게 5구, 나오잖아요. 74, 84 이런 게 네. 있었어요. 개포 1단지하고 4단지 같은 경우가 4구, 4육 이런 타입들에서 소형 평수. 예, 방 2개, 화장실 하나 4인 가족이 못 사는 곳 나머지는 다 60점 컷 나왔는데 50점대 컷이 나왔죠. 예, 그래서 그 경우는 50점인데 돈도 있어요. 그쵸. 근데 39제곱은 9억 이하라서 대출이 나오고 엄청 경쟁률이 심하는데 46제곱은 9억이 간 넘어서 대출 안 나와서 올연금. 근데 4인 가족은 살기 어려워요. 그러면 전세를 줘야 돼요. 네. 그럼 보통은 고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으면서 거주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예 포기하고 그냥 전세 몇 년 주자.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낮은 점수로서 가성비 뽑는 그런 케이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용하는 거네요. 사람들이 도저히 지원할 수 없을 만한 거를 해서 오히려 당첨 확률을 높이는 네. 그런 다양한 맞아요. 좀 사례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또 네.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 네. 노부모 특별공급도 네. 부양가족 수가 많잖아요. 저 다자녀는 자녀가 3명이니까 5인 가족. 그 노부모도 부모님 2분을 다 모시고 자녀까지 2명 있다라고 하면 6인 가족까지 되니까 네. 무조건 뭐 중대원 가야 돼요. 그렇죠. 그 경우에 뭐 5구나 이런 데 뽑으면 굉장히 당첨률이 높죠. 그러네요. 다들 5구를 지원을 못 할 테니까. 네. 오히려 역으로 들어간다는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특별 공급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을 가는데 이 네. 특별 공급에서도 이 다자녀 특공의 이제 경쟁률을 보면 좀 일반 공급을 지원할 때 좀 눈치 싸움 할 때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신특하고 생초 보는 게 나아요. 다자녀보다? 예, 다자녀보다. 왜 그렇게 보시나요? 천기 노선인데 조금 알려주세요. 그걸로 제가 경쟁률과 가점을 예상 뽑거든요. 네. 네. 왜 그게 더 정확해요? 이게 일종의 그 모수잖아요. 통계학 개념이긴 네. 해요. 거기에 그 샘플링의 절대 표본의 개수가 충분해야지 정규 분포를 그리거든요. 네. 그러면 네.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럼 표본이 가장 많은 게 다자녀하고 노부모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 신특하고 생초기 때문에 작년 8월부터인가 9월부터 민간 분양에 생초를 도입했잖아요. 네. 그 전에는 신특만 봤었어요. 근데 요즘은 민영 아파트에서도 생초와 같이 보는 게 더 유리합니다. 표본이 더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변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 타입에 50개를 분양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신혼부부가 20%잖아요. 네. 그냥 10개예요. 근데 일반 공급은 50%잖아요. 25개예요. 그러면 10개에서 포본과 25개를 뽑는데 표본이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절대 청약자 수도 중요한데 절대 분양 개수까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통상적으로는 특별공급이 다음날 1순위 참고 자료가 되긴 하는데 절대적이진 않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약간 포기하셨고 서울에서는 조금 가점이 지원해보긴 낮은 것 같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어딜 가야 좀 청약 가입자 수가 적은데 그 공급 물량은 많아서 그나마 좀 경쟁률이 있을까? 부동의 1위는 인천이고요. 네. 서울에 붙어 있으면서 02의 번호를 쓰는 광명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광명이 지금 1, 2, 4, 5가 분양하는데 지금 전입해서 거주 요건 2년 채우기 전에 다 분양이 끝날 것 같고 네. 9, 10, 11구역 같은 경우는 2년 채우고 나서도 분양할 것 같으니까 근처에 계신 서울 분들은 이제 광명으로 이주해도 이제 분양 가능성이 크다. 지금 커트라인은 40점대도 당첨되니까 네. 좀 과열된다고 가정해도 한 50점대 초중반만 돼도 일단 당첨은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평택하고 오산 네. 묶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평택 고덕신도시 분양을 3단계 또 2단계 일부가 남아있어요. 1, 2, 3단계 중에 1단계가 끝났고
남아있는 지역에서 평택 괜찮고요. 인구가 적지만 분양은 많다. 그다음에 오산도 마찬가지예요. 오산 세교 2지구를 분양 시작했잖아요. 그다음에 오산 인구도 적은데 세교지구 분양할 때 괜찮다. 그다음에 화성시 요즘 보면 봉담, 뭐 태안, 뜨더라고요. 비봉, 뭐 향남 이런 데 분양하잖아요. 해야죠. 네, 너무 나홀로랑 그 입지가 떨어졌다고 해도 지방보다 싸잖아요. 싸니까 그것도 내 집 마련하기는 굉장히 유리하다. 한 3, 4년 내에는 이제 가시화가 될 것 같아요. 송산 그린시티도 네. 네이버 부동산 보면 이미 개발 지도에 포함이 돼 있어요. 송산, 네.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에서도 인구가 적은 데에서 이주하면 당첨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 모시고 정말 실무적인 디테일한 질문들 많이 드렸는데 정말 그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신지. 네, 이걸 좀 숫자로 대입을 하면 당첨될 수 있는 사람이 1% 또는 그 이하로도 보여요. 상미신도시 사전 청약. 네. 그래서 1%에 포함될 수 있는 이 청약 스펙을 갖고 있다고 하면 도전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게 만약 판단 안 됐으면 이제 빨리 모르는 희망을 버리고 이제 알고 나서 정확한 이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릴지 또는 내 집 마련 다르게 할지. 또 너무 좌절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나오는 뭐 공급 예정인 물량들 또 브릿지가 계속 이제 대표님과 함께 소식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 꾸준히 확인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또 불러주실 거예요? 네.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